남북 주민이 김일성 광장에서 코요태의 순정을 떼창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순정을 떼창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이걸 다 하시네요. 아유, 북한에서 이 노래는 되게 유명해요. 이거 떼창해야 이 노래는 이 도입부가 워낙 중독적이라서 네. 저희 나이 또래는 아마 다 알 다 거예요. 알죠. 네. 평양에서 알았어요? 진짜로요? 평양에서 그 잘 때 자장가처럼 듣고 잤던 거. 자장가로 이거를 코요태 순정을요? 알았어. 무한 반복.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 다가와. 그래서 사랑만 비슷하네. 멀리 떠나가 버린 너. 우리나라 노래가 다 들어가나 봐요.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내가 실종이 됐는데 그 아내를 찾는 러브 스토리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안타까운 남북 분단의 아픔의 열매, 이 아픈 열매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Mr. Shin was a well-known director and Miss Choi a famous actress in the South Korean film industry. Some 8 years ago, Miss Choi appeared in North Korea after having been in Hong Kong. Subsequently, Mr. Shin traveled to Hong Kong and later appeared in North Korea. 나하고 이제 영화를 하자고, 평생 영화를 하자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해요? 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당시에. 엄청난 영화인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내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목 놓고 울었어. 꼭두각시 먹으시오 그럼 밥 먹어야 되고 옷 딴 거 입으시오 하면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내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들키면 목이 달아나는 거지 뭐. 부산 대표를 갖고 북한 교련은 이들을 적극 동원하라고 외쳤습니다. 78년도. 아니 배우도 모자라서 감독님까지 다 납치가 했다고 홍콩에서? 일단 뭐 그 얘기 차차 나오겠지만 신상옥 최은희 부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텐데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에요. 지금 영화나 소설로 만들어도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최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번 납북을 당하셨어요. 한국전쟁 때 심형한테 납치가 아니 내가 고자라니 심형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풀려났어요. 하루 만에 풀려났어요. 하루 만에 도망갔어.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도 워낙에 당대의 유명한 여배우다 보니까 소문들이 많은 거야. 몹쓸 짓을 당했다.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실제로 최은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전혀 그건 사실 무근이고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 영화 그 코리아라는 영화를 찍다가 신상옥 감독이랑 만나면서 결혼을 하신 거죠. 연인과 독재자를 통해 본 신상옥 최은희 납치 사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옥 감독 납북 전, 납북 당시 그리고 납북 후 접촉한 휴민트가 정보원. 인맥. 인맥. 그럼 그 첫 번째 휴민트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상옥 감독님 납북 전에 한국에서 조감독을 하셨고 한국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역사산 증인 그 자체이시죠. 이장호 감독님 이렇게 어렵게 모셨어요.
이장호 감독님을 실제로 이렇게 뵙고 예, 이게 대화를 한다는 게 참 너무 영광입니다. 별들의 고향 보셨죠?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맞아요. 전설의 고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혹시 이제 신상욱 감독님과는 어떻게 이제 인연을 처음? 제가 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소개해서 이제 신상욱 감독님 만났어요. 처음에 난 영화 잘 모르니까 배우 시키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갔는데 신상욱 감독님이 아주 잘생겼잖아요. 아유, 그렇죠. 신상욱 감독님 모습을 한참 보니까 배우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잔뜩 쭈그려 있다가 너 그래서 영화에서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때 나 잘 연출이라는 것도 잘 몰랐는데 연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이 잘못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 나온 거군요. 무서우니까. 긴장되고 그래. 그래가지고 생고생. 아이고. 그 한마디가. 이렇게 해서 8년 동안 연출. 8년을. 예. 8년이요. 엄청납니다. 자, 한마디가. 이 전설의 이장호 감독님 음. 말고도 또 한 분의 조연출 한 분이 있습니다. 아, 정보원이 오고 있구나. 네. 접니다. 예? 접니다. 예? 신 감독이 이제 그 탈북 이제 북한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90년도 초반에 이제 LA 헐리우드에 정착을 하셨어요. 네.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신필름 그 미국 사무소에 신 감독님 찾아가가지고 한국에서 영화 공부하러 온 학생이다.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일을 했는데 처음엔 되게 경계했어요, 저를요. 왜냐면 북한 공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그것도 되니까 제가. 그렇지. 그러니까. 예. 약간 비열한 데가 있어요. 뭐가 보면은 이게 관상에 약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죠. 그쪽에서 봐서 그래. 이쪽은 괜찮아. 자, 이만갑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최은희 신상옥 납북 사건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 공개합니다. K2858 K858 해외 갈 때 항공편. 항공편. 이런 거 있어. 천재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 가 있어요. 자, 어쨌든 K2858. 자, 오늘 시크릿 코드 연인과 독재자 영화 보셨죠? 자, 예. 이 영화와 함께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최은희 선생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최은희 선생님께서 등장하셔서 실제 당신이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78년도 1월 11일. 이렇게 숫자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실존 유명 여배우. 이야. 짐 남겨둔 채. 행방불명. 집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인 거지 진짜.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납치됐다는 거죠. 신남북은 나를 기호하자면 뭐 같다. 해안가에 하얀 보드를 대놓고 장정현 3-4사람이 양쪽으로 그냥 해가지고 어떡해. 보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내가 이 온 머리서부터 온 피가 그냥 발끝까지 싹 내려가면서 한 8일 걸려가지고 8일. 기절을 했다 깨났다 기절했다 깨났다 아무것도 못 먹고.
아, 기가 막혔겠다 진짜. 아유 참. 이때 당대 최고의 그렇습니다. 탑스타셨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김태희 씨나 약간 좀 전지현 씨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홍콩 프라마 호텔 1612호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1612호. 아침에 쓰던 화장품이 그대로 널려 있었고 벗은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1612호에는 외부의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납북인 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강도를 당했다, 자진해서 월북을 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신상옥 감독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다. 살해당했을 것이다.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라는 추측과 의심마저 그때 당시에 돌았던 매우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 아니 근데 외국에 자주 갈 수도 없던 그 시절에 왜 최은희 씨는 홍콩에 있었던 겁니까? 여기에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는데 당시에 안양영화예술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양영화예술학교가 지금 남희석 씨가 나온 안양예고입니다. 그런데 최은희 선생님의 안양예술영화고등학교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홍콩 영화계 관계자 왕동일이라는 사람이, 홍콩 사람이 안양예술학교에 찾아옵니다. 홍콩에서 양귀비라는 영화를 제작 중인데 여우 주연을 맡아달라, 여주인공을 맡아달라 라는 제안도 하고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에 자매 결혼을 맺어서 대규모 투자를 해주겠다 라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거 너무 달다. 이거. 예, 근데 이 왕동일이라는 영화 관계자가 나중에 북한에 의해서 포섭된 북한 공작원이었던 거죠. 왕동일의 꾀임에 넘어가서 홍콩으로 날아가서 수속한 날짜가 1월 11일.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쇼핑도 하고 저녁도 먹고 14일이었습니다. 최은희 씨가 홍콩에 있는 한국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1월 14일 저녁 그 약속을 앞두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좀 웃고 떠들었고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1993년부터 2000년도 그러니까 신 감독이 이제 한국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 감독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그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 최은희 여사의 납북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그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거다. 김정일의 그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거다라고 말하면서 김규화라는 인물이 있고 이영생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상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일단 김규화라는 인물은 뭐 어떻게 보면 그 홍콩 신필름의 홍콩의 지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영생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영생 같은 경우에는 홍콩인이에요. 홍콩인으로서 신 감독도 오랫동안 알았던 지인이에요. 그다음에 이상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세 명이 등장하는데 이상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최은희 여사가 이러다가 이제 이상희 씨가 내가 지인이 파티라는데 그 지상에 있는 별장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요트에 산다. 멋있지. 진짜 막 부자들 하잖아. 이제 오라고 하는 거 안 보이냐? 이상희 씨가 오라고 해서 갔대요. 당시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20대 건강한 남자들하고 중년 남성이 한 명 보트에 있었는데 그 중년 남성이 웨이웨이 라면서 홍콩말로 해요. 웨이웨이. 그래서 당연히 홍콩 사람인 줄 알고 탔는데 배가 갑자기 가다가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최은희 선생님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한국말로 이상희한테 물었는데 아까 그 중년 남성이 최 선생 깜짝 놀란 거 소름이 한번 쫙 너무 무섭다. 지금 우리는 친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최은희 선생님이 기절합니다. 기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신이 들어보니까 큰 화물선 배에 선장실에다가 앉혀놨더라고요. 날 죽이는 줄 알았다고. 날 죽이려고. 배에도 또 의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장비를 다 준비해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와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남포항에 도착해서 뭐라고 하는 항구에 뚝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아,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김정일입니다. 깜짝 놀랐.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김정일 앞에서. 저렇게 선글라스 끼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돼요. 말이나 돼요. 선글라스는 오직 장군님만 낄 수 있어요. 전혀 생각도 못한 포인트야.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된다. 며칠 후에 초대를 받았어요. 내가 들어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피로 좀 풀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최 선생님 날 좀 보십시오. 내가 난쟁이 똥자루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러잖아요. 어머 저런 말을 했어. 본인이. 공산주의 서적 같은 거 갖다 줘 책 읽으라고 김일성주의라든가 혁명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세뇌 공작을 한 거예요. 날 이제 머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꼭두각시 먹으시오 그럼 밥 먹어야 되고 옷 딴 거 입으시오 하면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내 자신 없었던 것 같아요. 김정일 얼굴은 뭔가 모든 걸 다 얻었다는 표정의 완전 스마일이에요.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직접 마중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게 흔한 일이에요 이게? 김정일이 마중 나온다는 자체는 저희 기빈들이 와도 김정일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최은희 선생님 왔다고 저렇게 나왔다는 자체는 만나보고 싶고 너무 아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보물이다. 보니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그 김정일 호의를 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디 하나라도 잘못 구겨지면은 다음날 바로 처벌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은희 선생님을 자기 관저로 부른 것도 아니고 직접 남포항에 마중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오랫동안 기획을 했고 오랫동안 최은희 선생님은 눈독을 들였고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하리라. 정말 엄청 기대에 찬 모습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양반이 노동당 조사부장 이완기,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조사부 부부장 강혜룡입니다. 웃으시는 분이요? 예, 직접 최은희 선생을 홍콩에서 납치하는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던 요원들이고 그때 날씨가 꽤 추웠대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수행원들이 위원장님 날씨가 추우니까 차 안에서 대기하시죠라고 했는데 김정일 입장에서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손을 다 만류하고 서서 공작선을 기다리고 있더라. 아니 그러면 이 정도로 좋아했으면 그럼 대접도 좀 잘 받지 않았을까요? 김정일이가 이 최은희 선생을 그냥 영화 배우로만 대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후에 이제 그 책이랑 보면 어렸을 때 잃어버린 어머니처럼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개인 행사도 소개하면서. 맞아요. 김정일 생일잔치에 초대했죠. 예, 사람들을 가족 구성원들을 소개하는데 최은희 선생 옆에 이제 어린 남자애가 있으니까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와. 내 이름도 물어보네. 어머머. 아니야. 와 남의 이름을 남의 물어보네. 이름 물어보네. 우리 친구. 그 어린애가 누군지 얘기 안 해. 김정남이. 암살당한. 아버지가 그랬다. 야 정남아. 어리니까.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남이 버릇이 없어서 와 남의 이름을 묻니? 라고 물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김정남에게 이름을 물어본 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야.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정남 입장에서는 한 번도 나에게 누가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뭔데 나의 이름? 왜 남의 이름을 물어보면 묻니? 네가 라고 처음이야, 막 당연히 이러고. 김정남 입장에서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름 처음이야 뭐 이런 거네. 그리고 김정일이 이제 그 최은희 선생님을 얼마나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냐면 최은희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쓰시던 그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러더라고 그거를 선물로 이제 서울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네, 나를 뭐가 감시하고 뭐 있어. 쓰는지 나는 알고 있다. 예, 좋습니다. 이장관님, 그 최은희 배우가 당시에 납북당했다. 이런 소식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까? 신상옥 감독님 그 조카가 신명길이라고 있었는데 명길이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고 소식은 거기 전화로 계속 왔었죠. 근데 실종된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냥 하루 이틀 잠깐 연락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넘어갔죠. 그러다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최은희 선생님이 흉방불명되니까
찾으러 가신다고 떠난 거라고. 찾으러 가신다고요?始まりだったかという、香港に彼氏たちのそのエージェントがいるわけよ、秘密工作に。僕はね、彼氏が同じ同業者なんだから別に疑う必要はないわけ。香港島のイバスベイの方向のね、連れて行くだけなんだ。途中で車を止めて3人か4人が上がってくるんだね。みんなその長いカツラかぶってさ、僕が前袋の中に入ってたわけだよね。かぶせちゃうんだ。僕はクロロフルムをかかれるんだね。아이고. 와, 아 소름 끼친다가, 아 소름 끼친다가 자다가 저거 뭐. ずっと言ってるけど、彼女愛してくれとか言ってるけど、生きてるか生きてないかわからない人何言ってんだってそういうわけだよね。 6개월 후에. 근데 저 때 이게 사실 납치가 아니라 자진 월북이다? 자진 월북이 아니냐는 말이 저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박정희 정권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나기도 했었고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배가 흔일곱 명의 각국 대표단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의 한때를 가졌습니다. 김대중 씨 납치 사건 그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하셨다고. 이 사건이 과연 어느 단체 누가 했느냐? 김대중 의원이 1973년 8월 8일 도쿄의 호텔에서 납치돼 동해상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닷새 만에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 가진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사건을 주도했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도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신필름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아 신상옥 못 쓰겠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사 문을 강제로 닫게 하고. 필름이 없어졌죠. 네. 신 감독님이 전혀 활동할 수가 없었죠. 실종이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돌았는지 납치됐다, 없어졌다. 심지어는 부산 쪽에서 아이스크림 팔고 있다가 이런 소문까지도. 이 얘기는 내가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믿을 수 없으니까 루머가 그렇게 많이. 그럴 거야, 그 당시에도. 그 중에 하나 나는 지금도 실감났던 루머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미움을 받았으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신상옥 감독님을 고문하다가 실수가 돼가지고 병원에다가 입원시켜가지고 뇌수술을 시켰다. 아예 말을 못하게. 아주 사람을 식물인간처럼 만들었다. 그 소리 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박정희 정권과 이제 그렇게 등을 돌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필름 한국지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일이 생기니까 신 감독님은 처음 배에서 눈을 떴을 때는 그 안기부 직원들한테 내가 끌려가고 있다라고 오히려 본인 육성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그래서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하셨대요. 아니, 사실 근데 딱 눈을 떴는데 안기부도 아니다. 그러면 부부가 연달아 납치됐는데 그럼 혹시 그때 그 최 배우님을 납치하신 그분들이 납치한 건가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을 사셨는데 제가 납북이 되고 북한에서 탈출을 하고 2년도 안 돼서 쓴 북한에서의 납북기.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여배우가 직접 쓴 이 책에는 아내가 실종됐을 때 그때 당시 말이 많았거든요. 뭐 자진 월북한 거 아니야, 강도당한 건 아니냐, 지인분들도. 근데 신 감독님은 그때 뭔가를 눈치챘었대요. 북한에 의해서 끌려갔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 사건 바로 1년 전에 백건우
윤정희 부부. 윤정희 부부가 저기 뭐야 그 납북됐다가 미수가 있었어요. 미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왜 당시에 이렇게 한국의 남한의 저명한 서예 예술인들을 갖다 문화 예술인들을 갖다가 데려가서 북한이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이거 그러니까 어떤 우발적인 납북이 아니라 애초부터 딱 찍고 데려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 감독님도 맞아요. 지금 딱 이제 느낌이 오신 거죠. 근데 너무 비극적인 건 신 감독님이 느낌은 있었지만 확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 또 그때 마침 여권 기간이 만료가 됐네. 근데 이게 또 소름인 게 아까 최은희 선생님을 그 배에 태웠던 게 리펄스 베이였는데 신상옥 감독님을 배에 태웠던 것도 리펄스 베이예요. 야. 위조 여권이 준비됐는데 리펄스 베이에 위조 여권 책이 나와 있다. 택시 타고 가자. 택시 타고 가다가 갑자기 괴한들이 마대 이제 포대를 뒤집어 씌우고 두들겨 패서 공작선에 태워서 똑같은 루트로 북한으로 잡아간 거죠. 그래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있었어요. 그래요? 왜 있었냐면 그래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있었어요. 그래요? 왜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영생 같은 경우에는 신 감독은 철저하게 홍콩인으로 믿었어요. 그 이영생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신필름의 그 작품들 판권을 동남아에 파는 그런 역할을 했던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이 이영생이라는 사람이 일본 바이어와 만나서 일본어를 썼을 때 함경도 사투리 일본어를 썼대요. 엄마나 그런 일본어. 그러니까 뭐 함경도 사투리. 함경도는 그거지. 그러니까 또 타이즈부 데스까? 잘하는데요? 근데 신 감독 자체가 이제 함경도 분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김규화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은 약간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것 같은데 했더니 김규화 씨가 그 당시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해보니까 당황하면서 홍콩 사람들은 일본어 쓸 때 함경도 사투리가 섞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만 밝혔어도. 소재 씨다. 이라세이마세를 함경말로 하면 어떻게 해? 어떤 뉘앙스로? 이락세이마세. 이락세이마세. 한국 됐을까?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한경도 사투리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기가 북한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납치할 때였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메구미 사건. 이 메구미 씨도 사실 이때쯤에 납치를 돼가지고 그때 납치될 때 그분 나이가 13살이었거든요. 아까 한경도 사투리를 쓰면서 일본말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 일본어를 누구한테 배웠을까? 납치한 일본인들한테서 배웠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70년대, 80년대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고 방법 중에 그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보트와 배를 사용한 방법들이 가장 많이 쓰던 방법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톱배우와 감독님이 납치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에 대해 항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 항의를 안 했나? 규탄대를 하는 게 고작이었지. 뭐 외교 관계가 없는데 뭐 외교 관계 자체가 없는데 항의를 하든 맨날 모여가지고 이것만 했어요. 우리 방공 걸기 대회, 규탄 대회. 두 영화인이 설립했던 안양 영화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규탄 대표를 갖고 북한 교련은 이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외쳤습니다. 몸은 밖에 있어도 마음은 여기 있어요. 아빠, 나는 너무너무 북한 교례 최은희 신상옥 납치 만행을 규탄하는 영화인 규탄 대회에서 신상옥 씨의 어린 아들은 아빠를 빨리 돌려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영화인들은 최은희 신상옥 부부를 즉각 돌려보낼 것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 배우 최은희 납치 6개월 후 신상옥 감독마저도 낯선 북한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가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영화 속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김일성 우상화에서부터 김정일 또 그쪽 북한 체제에 대해서 파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죠.今したからどれどこっても手をつくなそうしてさそして本当に床明日をね欲しくて 진짜로 팠다고 とにかく何としてもここなんとかきれいだからさ 잠수에서 빠져나가려고 そうしたわけよ
逃げた。 차가 없으니까 거기에 자전거 타고 어디까지 끊임없이 가셨고 또 가셔가지고 기차까지 탔고 근데 그 기차가 중국으로 가는 건지 평양으로 가는 건지 모르는 거죠. 찍어 타는 거야 그냥. 일단 아무거나 보이는 걸 타신 거죠. 멀어지려고. 일단 여기 수용소를 벗어나야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한 짓인데 그걸 우리 아버지는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ずっとその神経をすり減らしてきたもんでね、その柏の池に出ちゃった。そうするとね、それをね、 아이고야. 야, 이거 완전 진짜 영화 영화네. 見たんだね。その橋がこう出てるからね。そこで引っかかっちゃった。そして安全ブレーキというか警察に回されて、でそこでプレッシャーを受けて。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가서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으십니다. 아이고 또 수용소 들어가는 거야? 아. これは反対にそのこれだけは来るところなんだよね。実はあんだけど。 유튜브로 물리셨나? その洗脳させて仕事させられるような人間が読むところがまだあるの。 한번 못 해보신 분 있을 텐데. それでね、たまたま責任が来るでしょ。とにかくひどいところよ。いやー、この黒というのはね、ひどいね。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서도 안 믿겨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영화죠. 오 년. 아 끔찍해. 야, 한 달도 너무 힘든데. 한 달이면. 처음에 잡혀가셨을 때 협조를 해달라 그러는데 협조를 거부하셨으니까 이렇게 끌려가신 거겠죠. 근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결국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김일성이 8월 종파 사건 이후로 뭐 수련파, 연안파, 저기 뭐야 만주, 저기 뭐야 저 빨치산파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 뺀 모든 종파를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는 건데 자기한테 반대하는 모든 판들을 가두고 괴롭히는 건데 여기에다가 납치한 영화 감독을 가둬놓고 저런 식으로 괴롭혔다라는 거는 아까 그 동영상을 보고 느꼈던 게 감정이 조금이나마 이제 조금 전달이 됐던 게 그 신상욱 감독님께서 감옥에 계시면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それでね、たまたま責任が聞こえるでしょ。 저희는 뭐 탈북자다 보니까 그렇게 엄하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엄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정말 공포스럽게 들려요. 비명 소리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들려요. 너무 때리니까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막 기차에 막 매달리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탈출을 하셨다 했는데 북송당하다 보면은 이제 청진까지 가거든요. 온성이라는 곳에서. 그럼 기차가 하도 천천히 달리니까 뛰어내려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북자들 중에는. 근데 온성에서 청진까지 가는 길에 모르잖아요. 아무리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뛰어내린 사람 창문을 내다보면 아무 쪽으로나 뛰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쪽으로 막 뛰다가 이쪽으로 막 이렇게 뛰어요. 우왕좌왕. 근데 이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1차 시도였고 1차에서 일단 한번 이 사면 비슷한 걸 받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해서 또 이제 그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초대소 비스무리한 데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이제 작전을 잘 달리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가면 안 되겠다. 숨자. 너무 귀엽지. 아니, 며칠 동안 숨자 이거. 그래가지고 어디 숨겠다는 아니 지금 우리 이장호 선배님의 암작에서가 진짜 감히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영화 감독님의 상상은 라지에타가 있잖아 방 안에 뜨거운 열 나오는 라지에타 이걸 밀어떼니까 뒤에 공간이 나오더래요. 오 뒤에 숨자. 라지에타 언제 아니 거기 물 숨을 그러니까 공간이 된 거예요. 들어가서 다시 라지에타를 앞으로 가린 거지. 네. 거기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이 이거였어.
신상옥이 또 튀었다. 아.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리면서 여기 경비원들이 다 나가서 났는데 안 나가지. 도방이 작전 지휘소가 된 거야. 도방이 작전 지휘소가 된 거야. 실화야. 공부가 된 거예요? 이 방이 그렇지. 작전 지휘소가 된 거예요. 자기는 뒤에 숨어 있고 이렇게 대략 난감이야 이게.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화장실. 그래서 낮엔 꾹 참고 있다가 밤에 다 잘 때든지 뭐 밖에 나갔을 때 살짝 라지에다 밀고 나가서 소변을 보고 문제는 물을 내려야 되잖아. 그거 왜? 안 내리면 안 되지. 왜냐면 누군가가 볼일을 보고 안 내렸다. 누군가 했을 수도 있고. 신상욱 감독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소변을 보신 다음에 술만 마셨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 소변을 보신 다음에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네, 맞아요. 쇼생크 탈출 보면은 그 마지막에 천둥 딱 칠 때 빵 치잖아요. 파이프를 맞아요. 물을 내려. 같이 물을 내려. 그때 이런 일인가요? 천둥이 쳐야지. 네 가지 쓸 때. 진짜 와. 아니 제가 약간 지금 약간 각색을 해서 그런데 그분이 그 말 하실 때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천재가 아니면 완전 바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너무 무모한 바보. 이거는 북한 보위원들을 너무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북한 보위부는 사람에 대한 박사고 심리에 대한 박사고 이 사람들은 천재들이에요. 괴롭히고 고문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이런 일만 해왔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이에요. 4년 동안 아내 얘기를 물었대요. 그래서 매일. 썬킴 교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사실에 기반해요. 신상옥 감독님이 그렇게 탈출기를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 신상옥 감독을 잘 모시고 싶었고 실제로 초반엔 잘 모셨어요. 그런데 4년 넘게 수용소에서 정말로 험한 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김정일이 보위부 요원들을 통해서 신상옥이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4년간 꾸준히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보위부장이 찾아옵니다. 너 만일 최은희와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앞으로 탈출 안 하고 도망 안 치고 한 번만 더 도망쳐봐. 도망 안 치고 북조선에서 잘 살 수 있어 없어? 와 이걸 물어봐요. 네. 신상옥 감독이 그때 야 왔다 이게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혁명을 하더라도 먼저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명대사의 명대사. 은희만 만나게 해준다면 저는 앞으로 모든 것을 당의 품에 의탁하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당의 품에 의탁하고. 네. 워딩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힘들었지. 김정일 이름으로 된 통고문이 딱 내려오는데 그 통고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동무가 저지른 죄가가 큼에도 이를 불문에 붙이고 특별히 용서하니 앞으로는 분골쇄신하여 주체조국의 혁명과 완수에 헌신할 것을 당부한다. 와. 근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게 이게 4년 만인 거죠. 4년 만이. 고생을 4년을 참은 거야.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은희 배우와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그런 와중에 생각지도 않게 또 대낮에 이제 또 그는 뭐 오전 오전 중인데 저 집으로 초대한다고 차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최 선생님 난 오늘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은 가족적인 모임이니까 누가 있나 그러고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봐요. 바짝 얼었죠.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떻게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한참 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말밖에. 너무 고생. 참 극적인 순간이야. 예. 영화네 영화. 얼마나 의지가 됐을까요? 그때서야 그냥 마음 놓고 펑펑 울었지만 울었어. 오래간만에 진짜 정말 마음속에 하나껏 거리낌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던 그런 동지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때서야 마음 놓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그리운 자유세계로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때 우리가 신 감독이 머리를 써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자유세계로 가서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변명을 누가 알아주겠냐. 우리 진실을 그러니까 이걸 녹음을 하자.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됐거든요. 이걸 미리 준비해서 녹음기를 그래가지고 숨겨뒀다가 와 대단하다. 그냥 걸리기만 하면 끝인데 그냥. 그거 걸렸어 봐요. 우와. 근데 저걸로 김정일, 김일성 대화를 다 녹음을 했어요. 글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 두 분이 다 그릇이 엄청 큰 사람들. 그렇지. 대담하시네요. 범인은 못하지. 왜 우리 영화 나 나오는 거 한복 화면이 많고 도시적으로 바꿔서 내와 있는 이야기 그래 새 것은 뭐 나가다 이런 지향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왜 화면 장면마다 자꾸 저렇게 조사만 저왜 웃는 것만 이렇게 많냐? 우리 영화 뭐 아는 영화 이거 어쩌냐? 화난 거야? 아니 말투가 원래 말투가 원래 그래요? 되게 방정 맞죠? 내부의 동들이 특히지만 작전을 한 동들이 이 중화들이 다들 많이 중화는 됐습니다. 네, 많이 중화는 되고 와서 그러니까 내 자체가 자입한 게 내 의도를 구체적으로 이동자한테 두 분이 이제 와서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먹는가 하는 거는 그런 의도를 안 줬단 말이야. 제가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거 대어라. 우리가 그걸 다 타원해가지고 우리 거하고 합쳐가지고 영화를 서방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정도 돈을 준다 여기서 하겠다. 예? 그래서 신감독이랑 이래가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다 기본. 이거를 녹음을 안 했으면은 아마 아직까지도 음모론이 있었을 거예요. 예. 신 감독이 이제 거기 북한에 평양에 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영어로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그 영화 그 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15,000편 이상의 그 영화가 그 소장이 돼 있는데 한국에도 없는 한국 영화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야. 뭐냐면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영화를 북한에서 많이 뭐 도장을 왜 못 보겠어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려면 피카디리든 뭐 단성사든 한 군데 필름통 가지고 해야 되잖아. 최은희, 신상옥 영화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신필름. 홍콩을 통해. 그쪽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가져갔다고요? 이 형생이 판권을 갖고 있으면서 동남아의 영화를 프로듀스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 카피가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얼마나 빠르냐면 신 감독님이 그 이북에 계실 때 내가 만든 영화가 있는데 어둠의 자식들. 신 감독님이 야, 네 영화 이북에서 봤다 그랬어. 어떻게 구입했는데? 아니 근데 이민들은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뭐 못 보게 하면서. 뭐 진짜 뭐 어디 끌려가고 뭐 저기 노동단련대 끌려가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때 최은희 선생님 그 인터뷰에 의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모니터 6개 다 한국 TV가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네. 한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네. 그게. 아니 북한의 지는 볼 거 다 보면서 왜 우린 죽이겠다고 그런지 몰라. 그럼 영화를 아까 보니까 최 배우님보다 감독님을 더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여기에 진짜 의문이. 근데 배우도 중요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최은희 씨 납치가 목표였어요. 신상옥 감독은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절로 굴러온 물려든 거 아닌가라는 거지. 왜냐하면 연기 스타일도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기는 개성이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 거고 저 사람도 상투적인 연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연기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북한에 보면은 그 굉장히 이름난 리춘구라고 하는 영화 연출가가 있거든요. 김일성상 개간인까지 뭐 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영화 만드는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굉장히 꽈놔요. 이 사람 불신 만들고 이 집에 불신을 만들고 쫙 해놨다가 마지막 문제를 푸는 건 김일성이 풀어요. 아, 예. 수령님이 불신을 받고 쫙 풀려요 모든 문제들. 김일성이 어디에 있다
있다가? 김일성은 항상 우리 옆에 길을 있죠. 지나가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나타나요? 막 고충을 겪고 이러다가 수령님께 편지를 올리고 올리거나? 수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한 방에 쫙 그 풀어지는 전형적인 거예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잖아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가지고 갈등을 다 해결해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저기요. 예. 뭐들 하고 있어? 어찌된 일이요? 국현동의 손이 얼어서 풀리질 않습니다. 뭐요? 장군님. 꼭 돌아오리라고 믿었어. 수고들 하십니다. 제가 좀 볼까요?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일 없어. 구경이나 하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댁 주인님이십니까? 예. 제가 김일성입니다. 사실 영화 탄생이 선전선동에서 예를 들어서 에이진 슈제인 같은 사람들이 영화 문법을 만든 사람들이 선전선동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볼셰비키 혁명.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서 선전선동의 가장 좋은 수단이 영화거든요. 그다음에 영화라는 게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조그만 영상이 하나만 있으면 수십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 발전을 못하는가. 우리 영화 나 나오는 거 반복 화면이 많고 도시적으로 바꿔서 매화의 이야기거리를 하고 새 것은 뭐 나가다가 이런 지향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선전선동을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뻔할 수밖에 없어요. 진부하고. 그러니까 맨날 교훈적인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기승전결이라는 게 똑같고 상투형인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캐릭터들이 전형화돼 있어요. 나쁜 놈 이렇게 되니까 개성이 안 살아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저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생생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자체 내에서 사회주의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영화가 나올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한 거야. 이건 바깥에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는 영화가 무기거든요. 예술이 아니고 무기로 사용하니까. 저는 저 교수님 말씀을 상당히 동의하는 게 김일성이 북한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맹자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교육시킬까라고 고민했던 제일 큰 해결책이 영화를 만드는 거였대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해도 그 각 촌마다 영화관을 설치하는 거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걸로써 사회주의 교육을 시작을 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 혁명 직후에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90%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막스, 레닌을 읽히겠어요. 그렇죠. 영화로 하는 게 좋고 그렇죠. 아마도 우리도 해방 직후에 우리 한글이 참 좋아서 그렇지 당의 사상과 이념을 전달하는 데는 역시 텍스트가 아니라 영화만 하는 게 이미지죠. 없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바람을 일으키셨고, 당시에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적이었어요. 우리 다 하다시피 했어요. 내가 조연출하고 카메라까지 우리 신 감독은 카메라까지 직접 하셨으니까 신 감독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기 하나 사실인데 돈 걱정 안 하고 한 게 그거 하나 줬다고. 평생을 돈 걱정 없어 제작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다 했어요. 다 지원을 해요.
네, 제가 영화관에 가서 봤던 거. 회복되리라 생각을 하니 이준이 열사. 제거자리라도 온 것 같소. 자, 여러분 호소문을 좀 받아주십시오. 예,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예, 호소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장각하, 나에게 잠깐만 말할 권리를 주십시오. 나는 조선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크게 믿고 수륙 말리기를 목숨 걸고 찾아온 조선 사람들입니다. 불가사리에게 활용을 집중하라. 불가사리에게. 이 괴수 영화래, 괴수 영화. 발가네스라고 또 신감. 이 시대에 이걸 할 수 있는. 야, 나는 셀프를 이용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고질라 원본인데요, 거의. 다 무료니까 뭐. 엑스트라가 또 무료니까. 다 무료. 신 감독이 이제 북한에서 찍었던 영화 가운데서 뭐 그 희열을 느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야, 너 미니 열차 폭파 아니라 진짜 열차 폭파 해봤냐고. 그치? 야, 그걸 다 지원한 거예요? 아니, 김정일이 그냥 밀어줄게요. 그래서 여러겠지. 이거 김정일이 굉장히 그리던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정말 만들어 드리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방식대로 만들게 해달라. 오케이. 다 지원하게 해달라. 오케이. 열차 폭파한다? 폭파시키라고. 실제로 신감독 영화들은요. 김부자에 대한 그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선전이 없어요.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김부자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필립 그 영화가 나오고 아, 사람과 사람에게도 우리 사이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라는 그게 거를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걸 그때 알았다니까요. 진짜.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노래 영화 제목 자체가 사랑 내 사랑이에요. 이 영화는 되게 특이한 게 인도 영화처럼 대사 반 절반은 대사 대신 노래로 노래 서로 뮤지컬 대사를 같이? 주고받아요. 예, 근데 이리몽룡이랑 춘향이가 사랑방에서 이렇게 옷걸음을 딱 풀고 뭐 이러다가 그다음에 노래로 딱 전화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옷걸음 풀 때 이러고 불 딱 끄더라고요. 상상 하지 말아야지. 근데 옷걸음 푼다. 아 이게 장선이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렇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그 옷걸음이에요? 이때 막 야해. 저게 뭐가 야해. 속에 뭐가 또 있는데요? 속에 뭐가 또 있대. 안에 있는데 왜 그래? 어머 진짜 얌전방기 꿀이다. 얌전방기. 사랑 안 불어요? 어? 아니, 그런데 옷걸음 부르고 이게 북한에서는. 이거는 거의. 대단이야. 이거는 최고. 이거는. 당시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14살인가 됐었어요. 네. 그때 CDR 돌아가는 걸 봤는데 옷걸음을 풀더라고요. 그때 몰랐어요. 왜 푸는지. 왜 옷걸음 왜 푸는지 몰랐다. 더워서 네. 근데 더우니까 불편하니까 풀었구나. 먼저 쓰러지는데 나중에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유행이 되는 게 북한 사람들 모여서 오락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장기자랑으로 이 옷걸음 푸는 게 엄청 유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옷걸음 풀면서 누가 더 연기를 잘하냐. 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영화관이 진짜 마비가 원래 마비인데 더 마비 온데다가 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화장실 이게 변소라고 하죠.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구멍으로 해서 똥구멍으로 올라가서 영화를 진짜로요? 네, 그랬어요, 진짜로. 이건 근데 우리나라 기억이랑 되게 비슷하다. 영화가 딱 방영이 됐어요. 여기 옷걸음을 풀어요. 막 엄청 천천히 막 이렇게 야해 보이게 풀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봤겠어요. 진짜 난생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막 손가락을 입에 넣고 휘파람 부르고 그리고 여자들은 막 너무 이게 흥분해가지고 막 박수 막 영화관에서 영화 다 보는데 막 옷걸음 하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박수 막 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전부 다 옷걸음에 대해서 그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신상욱 감독이 만든 제일 강렬한 러브 스토리는 여러분한테 춘향전인 거네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죠. 더 센 게 있어? 길 따라서 말이가 키스하는 거 나오지. 키스보다 더 센 거. 민족가. 그거는 그 나중에 그건 진감독 영화가 아니잖아. 키스는 뭡니까? 뽀뽀.
키스는 뭡니까? 뽀뽀. 뽀뽀하는 영화? 한 말로 조선말로 뽀뽀. 키스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난리였어요? 네. 입술이 닿아요. 영화에서 실제로. 그럼 그때까지는 안 닿았어요? 그런 게 없어. 최고의 스킨십은 그냥 퐁 하는 게 이거 최고로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이게 입술이 닿는 건 북한 역사상 처음 있었던 거예요. 제 어린 그 8살 나이에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어머나 저건 뭐야 한데 우산 딱 가리는 거여서 막 엎드리면 보일 것 같아. 해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근데 딱 엎드렸는데 엄마가 영환아 스키 조그맣게 요런 데만 눈이 빨갛게가지고 한데 저 터졌던 기억이 생생해요. 너무 아쉬웠어요. 왜 우산을 가렸을까? 왜 하필이면. 아니 영화가 이렇게 히트가 쳤잖아요. 그러면 김정일의 반응은 어땠어요? 좋아하지. 영화 어디 가서 상 타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이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신상옥, 신필름을 분리시켜 보는데 북한 사람들은 신상옥과 신필름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신필름에 가면 모든 게 국가적인 혜택 속에 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신필름을 김정일이가 어느 정도로 이제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냐면 우리 옥류관 다 알지 않습니까? 옥류관 2차선 바로 차선 앞에 2개 아파트가 있는데 항일 빨치산 아파트였어요. 김일성이가 나랑 같이 빨치산했던 사람들을 살게 했던 집이에요. 여기에 이제 후에 옆빨치산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사시키면서 김정일이가 1호 영화를 만드는 백두산 창작단을 들여앉힙니다. 1호 배우 하면 김일성이 역할하는 사람, 김일성이 부인 역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백두산 창작단을 앉혔는데 이걸 또 싹 드러내고 여기다 신필름 안 치라. 여기다 신필름 안 치라. 와. 1호 배우를 다 밀었어? 그 자리에 신필름이 들어가는 1호 배우를 그렇죠. 1호 배우를 미루는 그러니까 여기에 북한 사람들 그냥 신필름 하면 그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내용은 다 몰라도 정말 장군님으로부터 최고의 배려, 최고의 믿음, 최고의 사랑을 받는 신필름이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김정일 대표님 살던 곳이 가까웠어요, 거기랑? 그 빨치산 아파트 옆에 외교부 아파트가 있었고 2개. 그 옆에 작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보셨어요, 신 감독님? 보셨어요, 신 감독님? 봤죠? 진짜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대화? 제가 직접 원고도 드려봤던 적.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북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의 모든 작가들은 신필름에 가서 글 써보는 게 소원이었고요. 시나리오 작가들은.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인민군문예창작실에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나리오 북한 모든 문학 생도들은 신상옥 한번 뵙는 거, 작품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 근데 신상옥이 어디 있고 신필름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북한 사람. 모르지. 다 모르겠어요. 저는 행운아였죠. 옆 동네 사니까. 저희 옆 동네니까. 그 지나갈 때마다 야, 한번 혹시 안 나오나 하는데 못 봤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그 신필름 바로 앞에 이제 그 유보도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굴을 알고 계셨고. 난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아니까. 일부러 돌아가서 이제 거시경례를 딱 하고 인민군대 하사가 3인한데 거시경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겠지. 없어야 돼요. 근데 딱 하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인상적으로 봤겠어요. 일부러. 그래. 또 인사드릴게. 근데 그 시간이 대체로 5시부터 6시 정도였는데 자관 제가 한 달 정도는 가면서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머릿속에 남기려고. 남죠. 당연히 남죠. 그리고 좀 봐주십시오. 문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넣고 가세요. 그래서 넣고 가고 한 달 동안 또 꾸준히 다니면서 인사만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돼서 지나가는데 잠깐 오라고 그래서 김 선생 하고 옆에서 이제 부르니까 제 거 가지고 오더라고. 전 정말 그 흥분하고 떨리고 화당 하는 가슴을 안고 재밌다고 했을 것 같아.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이었는데. 마음에 드니까 부른 거지. 뭐래요? 아니었어? 대답은 물론 빨리 얘기해줘, 정말. 영화 나온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 광고 나가는 거 아니야? 전 정말 그 흥분하고 떨리고 화당 하는 가슴을 안고 재밌다고 했을 것 같아.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이었는데. 마음에 드니까 부른 거지. ABC도 안 돼 있네요. ABC도 안 돼 있네요. 차례
인사해 부르질 말지. 부자를 인사했는데. ABC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정확히? 예, ABC도 안 됐네요. 저는 ABC가 뭔지 사실 전 러시아를 배웠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말한 줄도 몰랐지만 러시아로 ABC가 뭔가요? 영어로 안 배우니까. 예, 러시아로 그런 모욕적인 말은 몰랐지만 어쨌든 생각으로 이런 좋지 않은 말이다. 좋지 않은 말이다. 그래가지고 미제의 말이지. 또 끝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김세련 작가도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니요 하고 가지고 그냥 정말 도망쳤어. 아니요 그랬어. 기억이 있네.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리고. 도망쳤었는데 그런 적이 그쵸. 있었는데 그분을 제가 한국에 와서도 또 만났어요. 누구를? 기억하시던가요? 어떻게 만나요? 한국에서 보고 한국에서 제가 보고요? 타이밍이 맞아요? 제가 황장 선생님을 한 8년 동안 이제 보좌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안양예술학교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황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신상옥 감독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 황장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북에서 만나봤는데 그분 이러시더라고. 처음 만날 때 난 또 흥분해가지고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를? 아니 그냥 잠깐만. 자 이제 신상학 감독님은 그 문학 청년을 기억합니까? 그 문학 청년을 기억합니까? 선생님 하니까 문학 청년. 신기하다. 이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신상옥 선생님에 대해서 그게 좋은 기분은 아니었죠. 그럼 얘기하시죠. 그냥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저희 시나리오 공부에 대한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그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한 분은 신상옥 선생님. 너는 ABC도 모르는. 진짜 놀라운 건요. 북한 영화가 신상옥 감독님 북한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영화 시작이 조선 영화 딱 나오고 폴리마. 막바로 시작을 한다고 영화가. 그리고 다 끝나면은 조선 창작 집단이니까 조선 창작 집단 해가지고 그때야 배우 속에 다 나오거든. 근데 신 감독님이 가자마자 영화는 신 프로덕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배우들 이름 먼저 남한에서 하듯이 홍길동이라고 그러지. 나오는 사람들 먼저 나오고.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다. 아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체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잖아요. 개인들 제작의 주체가 바뀐 거야. 강에서 만들거나 김정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신필름에서 만드는 거라고. 김정일, 김정일, 김일성 이외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중호 교수님 의혹을 가진 것도 있었지요. 납북됐다, 납치됐다가 아니라 월북했다? 그게 그 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멀쩡하게 영화를 잘 만드는 것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세간에는 이제 호사가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퍼뜨린 말이 뭐냐면 어차피 전성기는 지난 분들 아니냐.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는 뭐 영화계에서는 뭐 힘드니까 차라리 더 좋은 환경에 북한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 게다가 또 그분들도 아마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북한 눈치를 보면서 한 발언이겠죠. 북한에서 잘 지낸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냥 정설처럼 그 정부에서 납치하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월북을 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퍼졌냐면은 영화제 해외 영화제를 자꾸 나가잖아. 상을 계속 탔거든.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가서 연기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해외 영화제를 가는데 남궁원 선생님을 만난 거야. 남궁원 선생님한테 김일성을 찬양한 거야. 여럿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와서 그 얘기를 남궁원 선생님이 전하고. 근데 최은희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시기를 당시에 모든 게 녹취되고 있었고 모든 걸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에 일부러 그러신 거고 그날 김정일이 괜히 전화해서 그런 식이래요. 오늘 뭐 힘들었어요? 어쨌어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근데 오늘 이따가 끝나고 김희갑 선생 만나기로 하지 않았었어요? 오늘 안 만나대? 그런 식인 거야. 다 알고 있네요. 다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신 감독이 이제 북한에서 만든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밀사가 이제 제일 처음 만든 영화였어요. 그걸 봤을 때 신 감독은 북한에 도착했을 순간부터 탈출을 계획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돌아오지 않는 밀사는 1984년 4월 15일 이전에 무조건 이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최은희 씨와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헤이그
파견된 이준 열사 그 드라마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이준 열사를 존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 전에 만들어야 된다. 84년 이전에. 그래서 딱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김정일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 당사에서 이제 그 시사회를 했는데 얼마나 두근두근 거릴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신상욱 감독이랑 이제 최은희 씨가 있고 관계자들 쭉 있고. 근데 정말 그 감동스러웠던 것이 중간중간에 이 환호성. 와, 유럽 영화 같다, 구라파 영화 같다 하면서 딱 끝나는 순간 기립박수를 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신상욱 감독 손을 꼭 잡고 정말 대박이라고. 이거 꼭 수령님께 보여드리겠다. 그때 이제 그 신상욱 감독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이제 탈출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요걸 계기로 신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밀사를 통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신필름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사를요. 도망가려고. 야, 도망가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헝가리, 체코 이렇게 동구권에 돌다가 동구권에서도 이제 신뢰를 쌓고 그러니까 체코 갔다가 나가 튀어버리면은 잡힐 가능성 있잖아요. 체코 갔다가 다시 평양 돌아오고 부다페스트 갔다가 다시 평양 돌아오고. 그러다 신뢰를 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 장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구권보다는 서구권에 우리가 장비를 좀 써야 되겠다. 바로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우리 또 투자하게 우리 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또 나가면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1986년도에 탈출하죠. 그 작품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것도 부소설에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영화를 좀 내놓으면서 함께 나가야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작품 하면서도 탈출기 하면서도 이제 이런 소품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국제적인 작품을 해 상대를 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신필름이 내가 목적보다가 그게 아닙니까? 근데 국제적으로 좀 이름 나도록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지리를 선택한 이유는 영화 합작하기로 약속한 영화사 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실은 그 사장 만나서 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저쪽 건너방에서 계속 이제 있으면서 저희 잡담하고 아마 뭐 호흡하라든가 뭐 그런 것 같아. 심심하니까 그래서 문 열어놓고 담배 피고들 있더라고요. 그때 뭐 처절한 건 말할 수 없어요. 야, 얼마나 떨릴까. 들키면 목이 달아나는 거지 뭐. 막두번에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하얀 택시가 하나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신감독에서 여보 저기 의심스러운 택시가 오는데 그때 이제 놀래가지고 확실히 우리를 추적하는 거더라고. 그냥 신감독고 그냥 이렇게 쥐고 그냥 덜덜덜덜 그냥 이렇게 떨고 있었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교차로가 생겨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오물오물하다가 이 다른 차들이 우리하고 저 차 사이에 끼어들고 그러는 바람에 저 차가 좌회전하라고 밑에 대사관으로 가자고 택시한테 시키더라고. 뛰는 순간에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뛰는데 우리 그저 화면에서 영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뛰는 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안 떼어지는지. On March 13th, Shin Sang-ok
a former South Korean movie producer who has been working in North Korea, and Cho Eun-hui approached the U.S. government and sought assistance. We have given them assistance, but I can't give you anything for it. 자유세계로 왕은 거니까 그때는 맥이 착 빠져가지고 착 싫어졌어.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영사가 연분홍고 장미 로스를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내면서 웰컴 투 웨스트 그러더라고. 그걸 이렇게 하니까 아유 어떡해. 아유 그때 난 이 지옥이 끝난 거죠. 감정이 지옥. 폭발한 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내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목 놓고 울었어. 아이고. 지옥이 끝난 거예요. 사실 뭐 이거 결말을 아는데도 막 이게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했었는데 예. 정말 이 미국 대사관에서 어떻게 이 장미하고 이 오렌지 주스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요? 탈출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텔의 창구 직원이 일본인이었대요. 그래서 신상옥 감독님하고 최은희 선생님이 쪽지 하나를 몰래 창구 직원에게 건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북한 외교관이 아닌데 북한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님의 생각은 처음에 오스트리아 경찰이 이걸 보고 현장을 덮쳐서 오스트리아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이게 불안한 게 이거를 미국 대사관에게 전달해달라고 쪽지를 건네는데 일본인 직원이 미국 대사관에게 건넸는지 안 건넸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택시를 잡아 타고 무작정 미국 대사관으로 방향을 틀어서 달리는데 뒤에 차는 따라오지. 과연 일본인 창구 직원이 그 쪽지를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반신반의.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공관은 미 해병대들이 철통같이 지키기 때문에 간다 하더라도 창구 직원이 쪽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 입구에서 막히면 바로 북한한테 체포되면 북한으로 잡혀가면 처형감이거든요. 처형. 그래서 택시를 타고 불안불안하면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신필름 명함을 딱 내밀었는데 창구 직원 하는 말 씩 웃더라는 거예요. 아는구나. 이미 알고 있어요. 전달이 왔네. 이미 알고 있어요. 다행히 일본인 직원이 그 쪽지를 미국 대사관 전달을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그 일본인 직원이 너무 고마운 거죠. 다음날 부부가 이제 대사관에 막 뛰어들어갔을 때 이미 미국 대사관과 오스트리아 당국이 어떻게 하면 신상옥 최은희를 구출할지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연분홍 장미와 주스 한 잔을 주면서 웰컴 투 웨스트. 그 말에 최은희 선생님이 무너져 내린 거죠. 유럽 한복판에서 영화 같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의 시크릿 코드 K858 마지막 단서입니다. 미국 망명을 선택을 하죠. 여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망명. 네. 홍콩에서 증발을 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진 거죠. 이게 납치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낮은 월북이 아니냐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북한에서 잘 지낸다. 뭐 맞아요.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러니까 김정일의 그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랑 기대가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다 기본. 똑똑각시 먹으시오 그럼 밥 먹어야 되고 옷 딴 거 입으시오 하면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とにかく何としてもここなんとか来てる。 들키면 목이 달아나는 거지 뭐. 웰컴 투 웨스트. 그러더라고. 그걸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당대 최고의 톱스타와 감독님, 영화 감독의 그 탈출, 그리고 시크릿 코드 K858. 이제 그 비밀의 코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실종된 대한항공 858편 항공기는 결국 버마와 태국 국경 밀림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서 저게 참 무슨 일이야 저게. Rangoon Control, this is Korean Air Flight 858. Korean Air Flight 858. 김현희, 정말 이 장면 진짜 유명한 장면 아니에요? 뉴스에서? 그렇지. 마유미라고 그랬어, 마유미. 김건희를 상대로 이런 비행기를 폭파한다고. 대한항공기를 폭파했어요. 자, 시크릿 코드 K858. 지금 사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고 지금 김종민 씨도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라. 지금 감독님이 탔었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당혹스러운 거죠. 뭐가 연관이 이렇게 그럴까? 신감독하고. 그러니까 그 신감독이 탈북을 한 다음에 86년도에 탈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그 CIA에서 이제 연금을 다 약속을 한 상태인데 일단은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죠. 영화인데 할리우드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일단 언어도 다르고 일단 뭐 기술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국에 한번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한 다음에 그 당시 안기부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 딜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진 납북이 아닌 걸 증명을 하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박세직 그 안기부장이 그러면 하찌야 마음이 그러니까 김현희 씨죠. 그 칼기 폭파 관련된 영화를 만들어라. 그는 당시에 그 88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김정일의 뭐 공작이었다는 건 뭐 우리가 심증은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영화로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겠다 해서 만들어요. 그 영화가 바로 이 1990년에 나온 영화 마유미. 그러니까 일종의 사상 검증 같은 영화. 그렇죠. 영화. 네. 폭파범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만당하고 살아온 데 대한 배신감에 충분하면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단의 아픔과 비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납북의 피해자인 두 부부가 목숨을 건 수년간의 탈출에 가까스로 성공했는데 그 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두려워서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신변의 위험 때문에 이 이름을 못 썼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숨어 살았고 그때 시로시 미끼, 신상욱 감독님은 최은희 선생님은 요코 미끼.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탈북을 했는데 내가 자진월북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고국에서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서 북한의 테러 영화 칼기 폭파 사건을 다룬 마유미 영화를 만들어야만 했었던 어떤 비운의 끝까지 비운의 주인공. 특히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사가 신상욱 감독의 어떤 영화사에도 고스란히 수용이 된 순간이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죠, 이 영화가. 야,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연관이 될 줄 몰랐어요. 이 코드가. 와, 정말. 그러니까 시크릿 코드 K858이 마유미에 등장하는 대한항공 칼기 858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감독님이 제안한 게 아니라 안기부에서 제안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픈 게 체제에 그 어떤 귀속되는 그런 종류의 선동적인 영화를 만든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만들었던 불가사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반전 영화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만든 영화 마유미는 정작 반공 영화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체제에 어떤 그 부름을 받는 영화였다라는 게 좀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분단의 비극이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그 당시에는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체제에 의해 가지고 한 개인들, 두 개인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굴곡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가. 그래도 그 삶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 그거 하나가 유일한 위안인 것 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f the press, Out of the way. Come on, down. Give somebody else a break. I have been provided with the following background information. Mr. Shin was a well-known director and Ms. Choi a famous actress.
in the South Korean film industry. Some 8 years ago, Ms. Choi appeared in North Korea after having been in Hong Kong. Subsequently, Mr. Shin traveled to Hong Kong and later appeared in North Korea.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나 한국 분들이나 미국 분들은 실감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 우리 케이스 같은 것이 다시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히 서방식에 드나들 수 있고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었고 이러한 대우를 받고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케이스를 만들므로써 한국 인테리들한테 영향을 주려는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저는 봅니다. 살아있는 역사책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최태성 선생님 모십니다. 38도선을 결정하는데 걸린 기간은 특별히 이만갑 스튜디오에 실향민 분들을 모셨습니다. 12월 24일 날에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서 그렇지 바로 그 배를 타고 왔어요. 그 배를 타고 왔어요. 채널 A